자, 이거 좀 설명드려 볼까요? 일간 보고서입니다. 2020년 12월 8일 날 일간 보고서인데요. 일간 보고서 중에 제가 이제 각종 자료들을 보죠. 그 중에 이제 하나 흥미로운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앞에 보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미국 내부죠. 내부 철도 운송량하고 그 관련되어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파란색은 철도 운송량이고 다 철도 운송량이고요. 이 빨간색은 산업 생산이에요. 산업 생산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보이죠. 산업생산은 산업생산 자체가 원래 오르락 내리락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때는 좀 많이 올라가고 어느 때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 한 100년간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도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진동폭은 점점 커지지 않고 점점 적어집니다. 이럴 때 좀 되게 큰 거고요. 다른 때 좀 작아요. 언제부터 작냐면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작아요. 이전에는 그냥 냅뒀어요. 옛날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등락폭이 심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조업이 망가졌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망가져 있어요. 생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냥 어마어마한 화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다 망가지고 공급망이 다 박살이 났는데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막 찍어내냐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날 또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경기 순환이 옛날에 아주 극단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그 지도자들이시죠. 이제 경제계 지도자들 아니면 사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다간 망하겠다 세상이 망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옛날에. 근데 그분들이 예상하시듯이 사회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상하시듯이 경기순환이 계속되다가 혁명이 일어나갖고 모두 다 이 경기순환을 없앨 수 있는 사회주의는 경기순환 없앨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구나. 왜냐하면 경기순환 바닥에서는 다 굶어 죽겠다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 어떻습니까? 지금 막 미국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그래도 좀 한국은 많이 사회주의화 되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굶으면 안 된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다들 유럽은 더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굶겨요 그냥. 그래갖고 한 뭐 몇십만 명. 그러니까 미국 뉴스를 보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 3천만 명 정도가 애들한테 밥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좀 굶었다 이런 이제 설문조사까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옛날에 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걸 이제 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그게 좀 다시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고, 서프라임 때 옛날도 비슷했었죠.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철도 송량, 그러니까 미국 내부 철도 송량이 줄어들 때는 전 세계 다른 것도 같이 다 함께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세계 소비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니까 얘네가 뭔가 내부에서 운송량이 줄어든다 싶으면은 다른 나라도 운송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뭐라고요? 여기서 산업 생산이 같이 줄어든다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단일 지표 뭔가 센 거 잘 찾으세요. 하나만 보면 안 돼? 하나만 보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 보거나 두 개 안 보거나 세 개 안 보거나 요구하셨고 세 개 딱 잡아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 보면 안 되네요. 과욕이죠. 되게 큰 과욕입니다. 과욕인데 왜냐면 항상 그 지표라는 게 오염될 수 있어요. 제작자가 오염시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다 보면 중간 내부에 있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표 뽑을 때 그 변수들을 뭔가 조정을 하면서 또 오염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보고 상호 교차 검증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계속 바쁘고 귀찮으니까 하나만 보고서 그걸로 이제 결단을 내리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다양한 걸 보셔야 되고 설명들을 엮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그 시인성,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고 화끈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딱 이게 정답이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함께 엮어서 교차 검증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해도 틀릴 가능성이 있고 해도 맞춘다고는 확신은 못해요. 그렇지만 워낙 눈에 잘 보이니까 같이 와봅니다.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바닥 찍을 때 같이 찍었습니다. 거의. 옛날에도 거의 뭐 시차 별로 없었고요. 이때 투자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고 이때 투자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이때 투자하면 뭐가 됩니까? 행복을 합니다. 이때가 행복하죠. 투자는 이때 하는 게 행복합니다. 돈은 못 벌지만 투자는 왜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돈 벌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식시장에서 그 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럴 때 되게 행복했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보통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죠?
올라가면은 내가 들렸으니까 화가 나고, 떨어지면은 저 새끼 말하는 거 틀렸으니까 또 화가 나고, 항상 화가 날 것이고. 이때는 왜 행복합니까? 떨어져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반대편 방향에서는 확신을 못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숫자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공인도 없습니다. 투자자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신 그래프는 저희들 그린 거죠. 네, 소비에서 시작을 해갖고 생산, 운송, 고용 증가, 생산 압력 증가, 투자로 이루어지는 요 단계, 그러니까 간단하게 경제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 단계 중에 저 위에 표는 운송과 생산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송과 생산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생산이 늘어나면 운송이 늘어납니다. 생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운송이 늘어났다고 생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가 있었고 그쪽에서 운송을 밀어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소비가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소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업이 소비할 수도 있겠고, 국가가 소비할 수도 있겠고, 가게가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비, 그러니까 가게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보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지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세계 중 최소한 3개겠죠. 4개일 수 있습니다. 해외 소비가 존재하니까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인가 증가했고, 그리고 생산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운송이 늘어났다. 근데 이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운송이 가장 깨끗하게 나오니까 매주 생산 좀 시차가 있는데 운송 지수는 매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비교를 해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생산은 위에 보시면 10월 달 건데 저희 지금 12월에 좀 서 있거든요. 2달 정도 차이가 나죠. 주간 철도 동량을 갖고서 기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단히 빠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건 뭡니까? 이거는 차량 운송량과 SM 협의 레버뉴라고 나오는데 매출입니다. 주당 매출이 좀 어떻게 됐냐?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 사례 보면 어떻습니까? 운송량이 줄어들었을 때 매출이 줄었던 경향성이 컸고, 운송량이 늘어났을 때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성이 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도 운송량하고 딱 맞는 매출도 있겠고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도를 안 가고 다른 걸 갈 수도 있으니까요. 트럭으로 갈 수도 있겠고 비행기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다더라. 철도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매출 늘어난 건 뭡니까? 소비가 늘었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앞에 생산이었다면 이번엔 소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건 뭐죠? 리얼 익스포트 앤 리얼 임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수출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좀 이건 좀 억제가 좀 있습니다. 운송량이 됐으니까 운송해갖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으니 철도가 막 실어 나갔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입니다. 한국 기준 볼 때 생산 압력이 늘어납니다. 왜죠?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막 찍어갖고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근데 수출이 잘 돼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투자합니다. 수출이 안 돼요. 그럼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 압력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오묘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저 표를 가지고서 적어도 이 그림 속에서 그림 중에 고용증가 부분은 저희가 어디 추적하는 표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만 나머지 것들의 움직임 추적하는 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시스템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가 안 돌아가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인데 오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반영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하며 이 지표와 함께 다른 것들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일관성 있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상호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